안녕하세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이정규 대표입니다. BBT-877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자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이번 주 증자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BT-877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들의 임상 개발 순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 가치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보유 자금으로 BBT-877의 임상 시험 진행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상장사로서의 법차손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사업개발 논의에서 안정적인 기업 환경 유지를 통하여 좋은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선도 과제들의 임상 가속화와 사업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IR을 통해서 핵심 과제들의 개발 현황과 경쟁력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전체 파이프라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BBT-877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현재 임상 이상 중에 있는 과제와 BBT-207 비소세포성 폐암 현재 임상 일상 중에 있는 과제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BBT-877은 언맷 니즈가 굉장히 크고 또한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인지라 빅파마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음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저희가 총 3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BBT-877 임상 이상 진행 경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전 세계 기준 70여만 명의 환자가 있는 희귀질환입니다. 그 중에 약 70%의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해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굉장히 큰 중증 질환입니다. 참고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진단을 받은 이후에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상당히 중증 질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 보고서들에 의하면 2031년 시장 규모를 117억 불, 한화로 약 15조 정도 됩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치고는 굉장히 큰 시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세대 약물에 대비해서 안전성이 향상되고 질병 질환을 멈춰주는 2세대 치료제가 출현할 경우에는 그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 시장으로 인식이 되면서 희귀질환 치료제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아스트라제네카, GSK, 머크, 사노피 등 기존 IPF 쪽에서 활동이 없던 회사들까지 들어와서 현재는 상위 10개 제약사 중에 8개 회사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분야의 파이프라인 보강을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장은 41억 불에 불과하지만 향후 2031년까지 가파르게 성장해서 117억 불 예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성이 향상되고 질병 진행을 멈춰주는 2세대 치료제가 나올 경우에 추가적인 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받은 오페브라는 임상 약물을 포함해서 임상 진행 중인 약물들의 경쟁력을 나름 분석해서 안전성 부분과 약효 부분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허가받은 오페브는 임상 과정에서 위약군 대비 임상 중단율이 꽤 높아서 안전성 부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스트인 디지즈 치료제로서 폐기능, 특별히 폐활량의 감소를 지연시켜주는 것으로 인해서 현재 매출이 한 5조 정도 나오고 있는 약물입니다. 베링거 엔게람의 동일한 치료제인 BI101550의 경우는 임상 이상 결과를 볼 때 폐기능의 감소를 멈춰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임상 단계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페브와의 병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들 중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임상을 중단하는 등 안전성에는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약물 BBT-877과 BBT-301은 안전성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임상 진행 과정 혹은 문헌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약효는 최소한 베링거 인게라임의 BI 101-5550 대비 유사 내지는 더 좋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IPF 질환 중에서 특별히 오토택신과 LPA 신호 전달 체계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BMS의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LPA1 기량제입니다. 또한 암젠이 LPA1 기량제를 임상 이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브릿지바이오는 현재 벤처 중에서 몇 안 되는 임상 이상 단계의 회사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플라이언트, 그리고 브릿지의 BBT877, 그리고 국내 대웅제약의 DWN 120882 임상 이상 중에 있으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브릿지바이오는 2020년 베링거 인게라임으로부터 BBT877을 안타깝게 돌려받은 이후에 이 특발성 폐섬유증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BBT301과 BBT209를 도입해서 현재는 특발성 폐섬유증 분야에 3개의 약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약물들은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나 작용 기전과는 상관없이 현재 임상 단계에서 가장 좋은 약효를 보인 베링거 인게라임의 PDE4B 저해제 대비해서 무조건 약효는 동등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만 이 IPF 미래 IPF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질환 분야 선도 기업 모델, 예를 들면 길리아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에이즈 치료제로 집중해서 결과적으로 에이즈 치료제 분야에 거의 독점적인 플레이어가 됐고, 버텍스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분야에서 독점적인 회사가 되었듯이 IPF 분야에서 독점적인 회사가 되어서 이 IPF 분야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현재 BBT877 임상 이상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임상 이상은 5개국, 즉 한국, 미국, 호주, 이스라엘, 폴란드 5개국에서 50여 개 임상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120명 환자 모집을 목표로 현재 92명이 모집되어서 약물 복용 중입니다. 임상을 수행하고 있는 임상 연구기관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미 IPF 임상을 여러 번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연구자들이 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서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없고, 또한 임상을 지속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확인을 받고 임상 지속 권고를 받고 현재까지 순항 중입니다. 임상 이상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120명의 환자들이 모집이 되면 그중에 반은 유약을 먹는 환자들입니다. 나머지 반은 BBT877 약물을 먹는 환자들입니다. 총 24주 투여를 하게 되고, 이 투여 기간 중에 임상 시작한 날, 그리고 4주, 12주, 24주 차에 병원을 방문해서 폐활량,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하고 그 정보들을 임상 시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됩니다. 24주 투여 기간이 끝나면 약 4주 동안 투여를 멈춘 이후 4주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28주 차에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해서 폐활량 등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임상에서의 1차 임상 표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24주 차에 임상 시작 시점 대비 폐활량의 증가 혹은 감소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92명 모집된 환자들 중에 24명은 임상 시작 시점에 표준 약제 등 다른 약제를 전혀 먹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 24명에 대해서 반반으로 나눠서 약물군과 위약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0명 정도는 이 퍼페니돈을 먹는 환자고, 임상에 진입을 하면 퍼페니돈을 먹는 것에 더해서 반은 위약군, 반은 877 약물군을 먹게 됩니다. 또한 닌테다닙도 닌테다닙을 먹는 환자들이 총 38명이 리크루트가 됐고, 이 환자들 동일하게 기존에 먹던 약을 먹는 가운데 우리의 위약군 혹은 BBT877을
먹는 것으로 임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알려드린 바와 같이 3차 IDMC에서 취역하고 있는 총 75명에 대해서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전성에 이슈가 전혀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임상 지속을 권고하였습니다. 4월 26일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명의 환자들이 모집이 되어서 저희 임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임상은 이중 맹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의 폐활량 혹은 부작용 등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모든 수치들은 읽어볼 수 있지만 그 환자가 위약을 먹는지 혹은 877을 먹는지 그 정보는 알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즉 이중 맹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중 맹검 상태를 가정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임상에 모집된 환자들 전체, 즉 약물군과 위약군을 모두 포함해서 이 폐활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중 맹검 상태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3개월, 즉 12주 측정 기준에서 BBT-877의 임상 환자들은 이 폐활량의 변화량 전체의 평균이, 즉 위약군과 약물군 모두 합친 환자들의 전체 평균이 경쟁 과제들의 임상 이상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베링거 인게라임의 PDE4B 이니비터의 경우 이 위약군은 70ml 정도 폐활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고 약물군은 4ml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상 환자들, 즉 145명 전체, 그중에 50명은 위약군, 95명은 약물군입니다. 이 환자들의 전체의 폐활량의 변화는 12주 기준 약 30ml가 빠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플라이언트라는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벤처의 임상의 경우 위약군 120ml 빠지고 약물군 30ml 증가해서 29ml 증가해서 참여한 환자들 전체의 이 폐활량의 변화는 평균 52ml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분석한 숫자로 보면 브리치바이오의 이 현재 임상에서 참여한 모든 환자들의 폐활량의 변화의 평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간 내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좀 더 과감한 기대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상 이상 진행 과정에서 수집된 현재까지의 안전성과 약효 자료를 내부적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즉 어느 환자가 약물을 먹었는지 혹은 위약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임상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의 이 폐활량의 변화의 평균을 근거해서 볼 때 다른 임상 결과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 약물이 잠재적으로 이 폐활량의 회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약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위약군과 약물군이 누군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임상에 참여한 전체 환자들에서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금방 전에 말씀드린 임상에 참여한 모든 환자, 즉 위약군과 약물군 모든 환자들의 폐활량의 변화의 평균으로 볼 때 저희 약물은 잠재적으로 폐활량의 기능을 감소를 멈춰주는 정도의 수준까지가 아니고 오히려 폐활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일 가능성이라는 것이 결과가 나와서 저희는 좀 더 과감한 기대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BBT-877이 이 폐활량의 감소를 멈춰주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폐활량의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2031년 전체 시장 15조 플러스의 시장에서 저희가 이 게임 체인저를 가지고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최상의 경우에는 연간 로열티를 1조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BBT877은 이 특발성 폐섬유증 이외에도 잠재적인 적응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크게 보고 있는 몇 개의 시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동맥 심장 판막 협착증이라는,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제가 전혀 없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심장 판막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심장의 게이트 역할을 해주면서 열고 닫으면서 혈액을 뿜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섬유화와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심장 판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심장 판막이 멈추면서 결국 심장에 마비가 와서 급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80세 이상의 환자들 중에 약 9%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의료 비용들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장 초음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진단할 수는 있으나, 마지막 단계 가기 전까지는 사실 다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만 하는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이 증상이 실제 나오면, 물론 심장의 판막에 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는 어 특별한 증상이 초기에는 없다가 좀 심해지면 나오게 됩니다. 즉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2-3년 내에 사망을 하게 돼 있고, 현재는 이 대동맥 판막을 교체해 주는 수술, 그리고 예 카세터를 통해서 딱딱해진 심장 판막을 약간 치료하는,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수술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동물 모델 확인을 통해서 BBT877이 심장 판막 협착의 예방 모델에서 상당히 뛰어난 약효를 보인 것을 확인하고 최근 논문을 출간하였습니다. 정확한 시장은 추정할 수 없지만 이 질환의 중증도, 그리고 이 유병률을 볼 때 충분히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대 의대와 협력해서 논문을 낸 내용은 재발성 난소암에서 약효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약물들, 즉 이제 플라틴 등 어, 약물을 먹다가 최종적으로 내성을 나타내면 이 재발성 난소암의 경우는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약물을 이 재발성 난소암 동물 모델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약효가 상당히 뛰어난 것을 확인하고, 부산대 의대 김재호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잠재 적응증은, 아직까지는 BBT877로 직접 실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약으로 팔고 있는 다른 오토택신 저해제를 가지고 미국 에모리대와 콜로라도 대학교가 이미 확인을 하고 논문을 낸 것입니다. 그 논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키투르다 등 PD-1 계열의 면역 항암제로 비소세포성 폐암이나 흑색종을 치료하다가 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주로 메커니즘이 오토택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구원들이 임상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오토택신 저해제로 동물 모델에서 확인해 본 결과, BBT 오토택신 저해제를 같이 먹이는 경우 이 PD-1 계열의 약효가 계속 유지되고, 또 내성을 나타내는 그런 암에 대해서도 약효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기관과 계약을 맺고 저희 약물을 보내줘서 BBT877로 논문에 나온 내용과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잘 나올 경우 이 키트루다와의 병용 임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빅파마들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BT877 이외에 저희가 임상 개시가 곧 임박해 있는 BBT301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301은 1990년대 이미 신경계 질환 약물로 허가를 받았고, 약 30여 년간 광범위하게 처방되어서 안전성이 확인된 약물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약물의 광학 이성질체라는 방법으로 분리를 해서 체내 방광기가 짧고, 그래서 안전성이 뛰어나고 복용 용량이 훨씬 낮은 상태에서 이 IPF의 약효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BBT301은 작용 기전적으로 직접적인 결합 단백질은 조금 다르지만 세포 내에서의 효과는 베링거 인겔라임의 PD4B 저해제와 동일합니다. 또한 전임상 등 실험에서 볼 때 항섬유화 효과가
베링거 인겔라임의 PD4B 저해제와 거의 유사해서 결과적으로는 안전성이 입증이 된 PD4B 저해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ATP라는 에너지 소스가 사이클릭 AMP라는 이런 물질로 바뀌게 되고, 이 사이클릭 AMP가 다양한 항섬유화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링거 인겔라임의 BI101550의 경우는 이 사이클릭 AMP를 분해하는 PD4B라는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세포 내의 사이클릭 AMP의 농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BBT301의 경우는 이 PD4B가 아닌 다른 단백질의 결합을 해서 이 사이클릭 AMP의 세포 내 농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BBT301은 오랜 기간 허가를 받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한 FDA와의 협의를 통해서 임상 1상을 생략을 하고 바로 임상 2상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을 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BBT301의 임상 2상을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년도에도 계속 궁금해하셨던 EGFR 돌연변이 4세대 치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BT207은 이 자연 발암 돌연변이인 D나 L, 그리고 1차 약제를 먹었을 때 나오는 DT나 LT, 그리고 타그리소나 레이저티닙을 먹었을 때 나오는 이 3중 돌연변이, 그리고 타그리소나 레이저티닙을 1차 약제로 먹었을 때 나오는 2중 돌연변이 등 다양한 돌연변이에 타그리소 대비해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타그리소가 2차 약제로 먹었거나 1차 약제로 먹었을 때 나오는 4가지 종류의 돌연변이에 대해서 모두 BBT207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년 임상 1상을 시작을 했고, 현재는 임상 1상에서 용량 상승을 하면서 두 번째 용량까지 투여를 해서 안전성 부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현재는 세 번째 용량군 투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용량을 차츰차츰 올려가면서 약효가 나오는 부분과 안전성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고, 현재 저희 예상으로는 대략 네 번째, 빠르면 세 번째, 조금 늦으면 다섯 번째 용량에서 약효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과제들의 임상 1상 혹은 2상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상황상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 기준 재무제표는 이미 공지된 바와 같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많은 투자가들 혹은 잠재적인 투자가분들이 재무적인 안전성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사항을 표시를 했고, 저희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무적인 안전성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긴급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하에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총 규모는 일단 현재 기준 가격으로 262억입니다. 대표 주관사 및 인수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주주배정 이후에 나오는 실권주는 일반 공모를 하게 되고 있고, 일반 공모에서도 실권이 나오는 경우는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 인수단에서 전액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총 발행 물량은 1370만 주가 되겠고, 지난주 공시 나온 바와 같이 현재 예정 단가는 1917원입니다. 향후 1차, 2차 발행 가격이 확정되면 이 가격은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신주 배정 기일은 5월 30일이고, 그리고 일반 주주 청약이 연이어서 있고, 납입 예정은 11일입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25일로 되어 있고, 무상증자는 주당 0.2주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한양투자증권,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 및 인수회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올해 2024년도에 주요 마일스톤으로 BBT877의 임상 환자 등록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의 6개월 투약은 내년 1분기 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BBT207은 임상 1상 용량을 상승을 해가면서 저희 약효를 확인할 예정이고, BBT877의 라이선스 아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BBT877이 임상 1상 중이던 2019년 베링거 인게라임의 라이센스 아웃될 때 업프런트 약 600억, 그리고 총 기술 유전료 1조 5천억이었던 것을 감안하고, 현재 BBT877이 임상 2상 단계에 있고 약효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라이센스 아웃에 됐을 경우 과거의 라이센스 아웃 규모를 충분히 사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규모를 확충해서 투자가들이 우려하시는 재무적 리스크를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저희가 BBT877과 207의 개발 역량 개발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사업 개발 쪽에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소식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BBT877과 BBT207의 임상 개발 그리고 사업 개발을 통해서 브릿지바이오가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유상증자로 나오는 자금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꼭 만들어낼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오늘 IR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